안녕하세요. 5월 25일 진짜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가 돼버렸어요. 5월달 또 벌써 한 달이 가버렸네요. 안타깝지만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앞으로 우리 가야 할 길을 열심히 가도록 합시다. 5월 25일 토요일, 자 통치구조 편, 자 토요일에는 통치구조, 그 다음에 다시 또 5월 27일 월요일부터는 기본권 총론 뭐 이렇게 되고 또 구성 굴러 더 우리는 굴러가야죠. 그러면서 실력도 함께 굴러가야죠. 자 그러면 오늘 5월 25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정인영과 함께하는 통치구조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회 편이에요. 일단은 국회 편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야. 아마 내용도 많고, 조문도 많고, 정리할 게 한두 개예요. 자,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좀 성의를 갖고 조금 외워줄 걸 외워주면서 모르겠다, 힘들다, 그러면 그냥 강의 들으세요. 제가 1시간 조금 더 되지만 뭐 2시간은 안 되잖아요. 정리해줬잖아요. 그냥 그걸로 그냥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2시간 안 되는 걸로 계속 들으세요. 자, 볼게요. 국회 편. 우리 헌법 입법부의 국회편은 모두 다 해서 40조부터 시작해서 65조까지 이렇게 해서 국회편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입법권이라고 해서 입법권, 국회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죠. 국회 권한이에요. 국회 권한. 또 입법권은 입법 자체를, 자, 입법을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이건 아니죠. 법률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법률 자체는. 입법권은 법률을 만드는 거죠.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입법 권한을 얘기하는 거지 법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또 조심해야 될 건 나중에 보면 또 국회의원 권한하고는 또 다른 거죠. 아니 국회의원의 권한은 44조, 45조. 그래서 여기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그다음에 면책특권. 이거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입법권하고는.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원 본인의 권한이고 나중에 이제 권한쟁의한테 문제가 되는 거죠. 국회 권한이라고 해서 60조에 보면 자 조약의 동의권 이런 것도 이제 국무총리 동의권 각종 자 국가기관 구성의 동의권도 있고요. 동의권 또 구성권 자체도 있어요. 구성권.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 위원 3인 있잖아요. 위원회 자 선관위 3인.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3인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국회 권한이라고 합니다. 국회 권한이에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입법권.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부 그러니까 사후 견제. 그다음에 사법부의 권한, 자 견제 권한.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해서 뭐 일반 사면의 동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대법원장, 대법관. 자 이거 국회 동의 받아야 되잖아. 일반 판사 국회 동의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쭉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재정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59조, 54조 예산, 그다음에 조세. 자, 요거 여기서 이제 부담금하고 차이 많이 나오죠. 자, 부담금 대표적인 게 TV 수신료. 요게 바로 부담금이에요. 수질 개선 부담금, 교통 부담금, 여행자 부담금, 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 학교 용지 부담금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용지 부담금 판례가 4개나 써 있으니까 위헌인 거 하나, 그러니까 합헌인 거 하나, 나머지 위헌. 이런 것들 암기하셔야 돼요. 학교 용지 부담금 사업 시행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거 반하지 않는다. 합헌. 그렇지만 수분양자에게 일률적으로 위헌. 또 자 가구수 증가가 없는데 부담한다. 위헌. 토지를 기부 체납한 사람과 건물을 기부 체납 학교에 기부를 했는데 둘을 달리 처우한다. 위헌. 이런 것 좀 암기하셔야 돼요. TV 수신료 부담금이요? 전기 수수료 이건 부담금도 조세도 아니잖아요. 사용료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요즘에 전기 수수료는 최근 판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특히 입법권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였어요. 국회법에 있는 거. 자, 국회법에 앞으로 1년 동안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제안할 거예요. 그래서 1월 30일까지 미리 이제 자 어떻게 했다는데 계획을 먼저 알리라는 거죠. 1월 30일. 그 다음에 이제 입법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입법 절차는 소관상임위원회 거치고 법제사법위원회 거치고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 거치는 거니까 자 그런 것들은 조금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돼요. 자 입법 절차를 잠깐 보면 자 입법을 제안하는 건 정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죠. 자, 이럴 때 상임위원은 돼요. 상임위원회도 당연히 돼요. 여기는 10인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게 어차피 위원이 많으니까요. 또, 자, 특별위원회, 특별위. 자, 이게 의결특위 중에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의결특위. 처음부터 특위가, 법률안을 재현하기 위한 특위라면 돼요. 하지만 법정특위라고 해서 예산결산, 인사청문, 아시죠? 그런, 자, 일반적으로 윤리심사, 이런 특별 법정특위는 안 돼요. 예산결산,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요거 세 개는 법률안을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는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이렇게 갖고 정부, 국회의원 10인 이상, 그 다음에 가능한 경우 상임위원회는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갖고 어디다가 국회에 제안을 하면 의장이 자,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할까라고 해서 상임위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는데 이게 5일 이내에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국회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갖고 제안을 하면 국회의장이 하는데 만약에 이게 못 찾겠다겠거리 그러면 반드시 운영위원회 협의를 하셔야 돼. 동의받은 협의. 그런데도 어느 위원회에 속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면 그럼 위원장이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임의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 연속회의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자, 바로 상임위원회 거쳐서 상임위원회에서 뭐 상정한다? 아니죠. 예고 절차를 먼저 거쳐요. 입법 예고.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그 수렴된 내용을 여기 입법안에다가 반영을 해야겠죠. 반영을 하고 또 예고해요. 그래갖고 더 이상 자 제안이 없으면 기간이 넘어가도 아무런 그러니까 의견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축조 심사를 하는 뭐 한다? 그때 가서 이제 상정해서 축조 심사를 하는 거죠. 바로 상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축조 심사 끝나면 이제 상임위원회 거치면 그럼 바로 또 이거 어디 갔지? 와우, 큰일 났네요. 지워버렸어요. 아이고 난리 났어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반대로 가버려갖고 아이고 깜짝 놀랐네요. 자, 이쪽으로 봐야 이제 좀 보이니까 죄송해요. 축조 심사를 거치면 이제 상임위원회 거쳐서 끝났으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간다? 법제사법위원회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본회의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자, 본회의 절차를 거쳐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여기서는 자구심사하고요. 자, 그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서 자 축조심사하는 건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뭐 하냐면 심의 표결도 합니다. 여기서도요. 본회의에서도 심의 표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표결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거는 심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야당 의원을 배제한 채 여당 의원들이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그래서 뭘 했다? 야당 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심의권은 침해했어도 표결권을 침해 안 한 게 심의권은 침해될 수 있어요. 심의 권한은 야당 의원을 제외하면 침해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 해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무효는 아니에요. 왜?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완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의안을 제안을 안 해서 상임위원장이 바로 본회의 의장한테 부의할 것을 요청해요. 요청만 가지고도 또 심의 표결권 침해가 아닌 이유는 어차피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통상위원회 사건에서 야당 의원을 배제하고 여당 의원끼리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 해도 심의권은 침해돼도 당연무효가 아닌 거예요. 본회의에서 확정이 돼야 되니까요. 요런 거는 구조상 나오고 이걸 조문에다 국회법에 자세히 넣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에 대한 참여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나왔는데 자, 문제 바로 볼게요. 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조합, 노동관계 조정법. 잘 보세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국회법 그러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먹었으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솔직히 말해서 자구 수정하는 곳이에요. 물론 내용도 약간 수정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법률 용어 이런 것들이 잘 쓰였는지 안 했는지 전문적인 법률 용어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해주는 곳인데 축조심사하고 좀 달라요. 자,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왜 침해하지 않는다? 어차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용적 심의를 본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국회법 5조의 3 제1항 정부는 매년 1월 말까지 2월 말까지 1월 31일까지예요.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기출지문이요.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게 틀리고 이건 여러 번 나왔어요.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이 지문. 이 국회법 5조의 3은.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건 2번이었고요. 3번 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회법.
자, 123조 1항 중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국회 규칙이 정하는 이것도 맞아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왜 국회 청원할 때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라. 이거 아시죠? 그것도 합헌이잖아요. 소개를 받아라. 합헌이고 또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또 요것도 요 뒤에 바로 조문이 뭐냐면 30일 이내 100인 이상 받아야 돼요. 100인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합헌이에요. 이것도 합헌. 자, 또 이거 청원권 침해하지 않았어요.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 같은 판례였어요. 이게 이 판례에 이어서 붙은 판례거든요. 논점 1, 논점 2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라는 부분은 포괄임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그럴 때 위임받는 게,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받는 게 30일 이내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요거는 또 자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 판례가 다 연결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자 소개를 얻어라. 그다음에 국민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포괄임 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이 30일 범위에서 100인 이상 이것도 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국회법 3조 국회의원 의석.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항상 그래요. 국회 운영위원회 협의하고 모르겠다 깨꼬리 국회의장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 맞아요. 그다음에 5번째 국회법 54조 위헌의 제적 5분의 1 이상 국회에서 의사 정도수 위원회든 본회의든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자, 지방의회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또 결정 정족수 아시죠? 이거 헌법에서 했잖아요. 결정 정족수 49조 뭐라고 돼 있어요? 재과출, 출과찬. 재과출, 출과찬. 오케이. 이거 헌법에도 써 있고 국회법에도 써 있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어요. 자, 오늘도 통치구조인데요. 국회법 조금 전문적인 사안이네요. 자, 그래도 요거 1월 30일이라는 거 다른 시험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정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 통치구조였으니까 내일까지는 같이 오실 거죠? 예, 정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